어차피 시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릇은 저는 사람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노력을 통해 그릇이 작으면 얼마 전 불과 한 4일 전인가 5일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어차피 자기 그릇에 넘치는 거는 다 흘러 넘칩니다. 누가 무슨 운 좋아서 얼마를 벌었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둘 그릇이 안 되면 그 돈 몇 년 후에 한번 봐보세요. 10년 후에 봐보세요. 다 없어요. 하지만 그릇을 키우면 물은 시간만 지나서 제대로 된 때가 오면 알아서 찹니다. 만약 약세장을 즐기지 못한다면 아직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평가 손실로 얼마인지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릇에 집중하세요. 그릇. 시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워런 버핏이라도 약세장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하죠. 하지만 그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앞으로 10년 더 산다면 10년 후에는 훨씬 더 부자가 됐겠죠. 왜? 그분은 그릇이 되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릇이 되면 홍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고 가뭄도 있는데 날씨는 내가 컨트롤을 못해. 하지만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폭우라도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릇이 크면 때가 되면 알아서 찹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장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투자 역량을 키우는데 내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저 요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제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2회차라고 하나? 뭐 부캐, 서브캐 이런 말을 하는데 게임 2회차를 하면 1회차보다 훨씬 빨리 키워요. 2회차를 1회차보다 늦게 키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똥손이고 게임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도 2회차를 하면은 1회차보다는 빨리 키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2회차는 1회차보다 훨씬 빨리 키워요. 심지어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이 디아블로라 게임에서는 시즌이란 게 있었어요. 시즌이 뭐냐면 전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레벨 1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돈도 장비도 아무것도 없고 레벨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최초 리셋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기존에 키웠던 것보다 더 빨리 키워요. 그게 왜 그러냐?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릇을 키운다는 게 이거와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경험이 있고 관리할 지혜가 있으면 맨 땅에서도 그 돈을 다시 벌 수 있어요. 맨손에서 시작해서 다시 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자수성가 청년인가? 그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이게 꼭 뭐 이런 직업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도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분은 변기 뚫기를 하더라도 몇 달 안에 월 2천 찍을 자신이 있대요. 이런 거에 이제 뭐 사람들 엄청 아플다고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은 방법을 아니까.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고 다시 부르고 싶게 만들고 입소문을 내게 만들지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인데 그분이 처음 10억을 만들기까지는 뭐 10몇 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실제로 망해서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0억을 다시 모을 때는 3,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다면 더 빠르게 할 자신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을 모을 때보다 나중에 모을 때 훨씬 쉬웠고 만약 지금 다시 그 돈이 없이 시작한다고 해도 훨씬 빠르게 모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뭐 나는 1억을 만들어봤어 하시는 분 만약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기존의 1억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빨리 모으실 자신 다들 있으시죠? 그게 왜 그래요? 경험이 더 많아지고 방법이 더 정교해지고 지혜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세장도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고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막말로 팬데믹 때처럼 2020년처럼 그냥 운 좋았던 시기가 앞으로 뭐 10년간 계속 됐어. 그래서 돈 엄청 벌었어.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돈 엄청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2020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 자기가 엄청난 천재인 줄 알겠지. 늘 그렇게 돈 벌 수 있을 줄 알겠지. 그리고 레버리지 엄청 써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했어. 근데 2030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어. 그럼 레버리지까지 쓰고 엄청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했을 테니까 50살, 60살 돼서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경험을 하고 20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2020년, 2021년에 투자 시작해서 사는 것마다 다 오르고 자기가 투자의 천재인지 아셨던 분들 2022년에 지금 이 경험을 하는 게 하늘이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2030년에 50살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축복을 하셔야 돼요. 겨울을 보내야 싹이 트듯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숙성이 됩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찬스예요. 다시 이 시기도 지납니다. 결국 강세장은 또 와요. 시장은 돌고 돕니다. 게임으로 치면 다시 강세장 올 때는 이제 2회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2회차는 지금 엄청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므로 그릇이 훨씬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알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수많은 역대급 악재들이 겹친 이 말도 안 되는 50년 내 최악의 상반기를 여러분들은 겪으셨기 때문에 50년 내 최악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겁니다. 한 인간이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강세장이 올 때 게임으로 치면 2회차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그릇은 훨씬 커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빨리 키우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2030년, 40년이 아니라 20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를 축복으로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더 빨리 키우고 싶다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현금 채굴 해서 자산을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명목화폐로 지금 얼마 벌었네, 얼마 잃었네 그런 거 너무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내리겠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걱정할 거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산 자산이 옳은 자산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냉면과 삼겹살가리 왜 계속 오른다고 했죠? 미래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니까. 냉면과 삼겹살은 미래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려서 계속 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옳은 자산이란 거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유의 가치를 주고 고유의 쓰임새가 있는 그런 자산은 냉면과 삼겹살값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려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1년 동안 약세장일지 2년 동안 약세장일지 알 수 없는 시장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자산을 샀는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플을 주식을 샀으면 애플은 어떤 가치가 있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할까?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 테슬라는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 내가 산 부동산은, 금은, 다이아몬드는, 비트코인은 이게 옳은 자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더 시간을 쓰고 그거에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로 샀어. 이건 너무 확신이 없어. 그냥 오를 때 그냥 덜컥 샀어. 그럼 사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 손해를 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팔아야 돼요. 좋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됩니다. 2회 차이는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옳은 자산 맞다? 그러면 돈생경사 하면 됩니다. 할인하면 더 주는 거지. 근데 이런 걸 고민하려 하지 않고 어제는 내렸는데 오늘은 오를까?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평생 투자로 고생만 하고 고통만 받고 돈은 절대로 벌 수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연 3% 이자가 웬 떡? 5대 은행 예적금 3주 만에 8조 원 몰렸대. 지금 물가 상승률이 6% 넘는 게 확실시되고, 물론 이거 사기죠. 실제로는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6%가 넘는다는데 3% 이자가 웬 떡이냐면서 다시 은행으로 간대요. 2020년에 주식 오른다고 할 때는 돈 쇠들고 들어오더니 약세정 오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이자라도 받겠다고 다시 은행으로 간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가 돈생경 사라고 하면은 조롱하죠. 근데 나중에 봐보십시오. 결국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강세정이 오고 또 여기저기서 올랐다는 얘기 들리면은 또 주식시장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약세장 와요. 그럼 또 팔고 나가죠. 또 나중에 올랐다는 소리 들어오죠. 그러면 또 들어옵니다. 돈 싸들고. 강제 존버하시는 분들, 자기가 산 게 좋은 자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해서 샀는데 가격이 내려서 강제 존버하시는 분들, 강세장 와도 돈 못 법니다. 왜냐? 본전 오면은 탈출 이러면서 본전에서 팔고 나가거나 약간의 수익 보고 익절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팔고 나서도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다시 사거나 그 주식은
자기 팔았던 가격 생각나서 도저히 못 사고 옆에 이상한 잡주 삽니다. 거기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점점 더 잡주 삽니다. 그러다가 또 약세장 와요. 그럼 고점에 또 물리죠. 이 역사가 결국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5년 후 10년에도 봐보세요. 제가 만약 그때도 인플루언서 유튜버를 하고 있다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돈생강사를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오른 자산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오른 자산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5년 후에도 확인해보고 10년 후에도 확인해보고 20년 후에도 확인해보세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